안녕하십니까, 더트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4%에 가까운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흐름이죠. 개파락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이 개파락을 메꿔주는 방향성이 오후장에는 잡아줬고 앞으로는 이 시장이 이 하락폭을 메꿔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지 아니면은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메꿔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430포인트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개파락 부분을 아마 오늘 장 마감까지 메꿔주고 내일 장 초반 살짝 올랐다가 다시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이제 분할 매수로 다시 늘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망세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경제에 관해서 뚜렷한 방향성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영상도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저 또한 영상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이제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섣부르게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저는 이제 이 상승장에서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승장에서는 예측을 하지 않고 이때는 대응을 합니다. 대응을 하고 하락장이 왔을 때는 예측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측을 많이 해서 대응은 이제 시간이 지났을 시에 반등이 왔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빠졌을 시에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경기 지표를 얘기를 하고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지금 저항이 지지가 깨졌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이제 종목들을 대응을 하는 데서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일단 하락장이 오면은 이 종목들이 계속 빠지잖아요. 종목들이 빠지는데 이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를 지지할 건지 아니면은 2500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하면서 상승 파동을 갈 건지에 대해서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시장 방향성입니다.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추후에 저희가 더 큰 리스크를 막고 지금 기존 종목들이 손실이 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락장에서의 예측은 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답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는 미리 저희가 타점을 잡아놔야 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중을 늘릴 건지 비중을 늘리고 지금 매수 단가를 낮출 건지 아니면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코스피가 2300포인트 왔을 때 더 추가 매수를 진행할 건지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시점이 왔으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한 거죠. 파월이 이제 금리 인상을 매파적으로 할 거다. 아니, 금리 인상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 속도가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파월이 블러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 연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되는데 시장이 과열되다 보면 이 물가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입 서비스라도 공격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해야 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방향성이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환율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그 반응은 굉장히 좋죠. 많이 잡히고 있고 물가도 저는 정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고
이제 다만 불안한 거는 이제 국채금리가 10년물, 5년물, 2년물 전체이자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국채금리 상승을 안 좋게 봐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안 좋게 보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국채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국채금리가 상승할 때도 주식시장도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상승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우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대세 침체기가 왔다라고 판단한 거는 아직은 섣부른 결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는 이제 상승장에 굉장히 강합니다. 상승장에 주식시장에 공격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한번 뒤집어서 보면은 좀 더 우리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뒤집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키움증권 차트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캔들을 우클릭을 한 다음에 거꾸로 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거꾸로 보기를 누르고 이 색상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캔들의 색상도 이제 양봉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음봉을 빨간색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차트가 거꾸로 설정이 된 겁니다. 거꾸로 설정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주봉 차트를 많이 옵니다. 이제 대세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주봉 차트를 확인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길러보는 거죠. 물론 예측이 100%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개별 종목에 대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추세와 파동, 그리고 거래량을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을 이렇게 그어보겠어요. 전저점 2600포인트를 그어보고 고점까지는 이렇게 이어볼 필요가 많이 없겠죠. 1500 이때까지 그어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잡아야 될 게 이제 1900포인트 정도가 되겠어요. 1900포인트가 좀 되겠고 그리고 3000, 3200 여기서 저점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고 한 번 더 그을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 좀 더 오른다고 했을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차트를 뒤집었지만 뒤집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 전략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쌍바닥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됐든 이제 뚫리지 않는 부분이다. 뚫리지 않는 지지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지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지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저는 300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쭉 파동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거래량이 동반되고 이 부분이 동반되고 1차 파동, 1차 상승 파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왔고 1차 조정, 2차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지지가 나왔고 지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지지가 나오는 흐름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 갈 시에는 이제 2200포인트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1차, 2차, 3차 파동까지 형성이 되는 거죠. 3차 파동.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빠질지 아니면은 더 내려갈지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오르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이미 예상된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뚫고 내려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를 봐야 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차트적으로 차트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여기를 뚫는다 라는 거는 저는 지금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힘든 차트 흐름이다. 그래서 돌파가 나오더라도 저는 여기서 진짜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다시 한번 쌍고점을 만들고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엄청난 악재가 나와야 이 물량을 소화를 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악재가 나와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악재가 크게 나올 게 없다. 이미 다 나왔다. 다만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9월에서부터 항상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연말까지는 좀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
이건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캔들 4개가 한 달이니까 여기서 상승 파동 나오고 하락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나오면은 이게 이제 한 4개월에서 6개월치라는 거죠. 6개월치.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을 세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가격 조정을 이렇게 막 세게 줘가지고 이 개인들의 물량을 떨굴 필요도 없어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만 주고 장창 끌어도 개인들의 물량이 알아서 털립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가격 조정을 주기보단 시간 조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뭐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2500포인트를 찍더라도 2200포인트를 찍더라도 전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마지노선. 그러면은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2430포인트니까 이 2430포인트에서 2200까지 그어보겠습니다. 최대 깊게 그어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원래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 마이너스 10% 가면은 여기서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0%가 되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이 언제 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최근에 샀다면은 마이너스 한 10%에서 15% 내일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15% 내일인데 그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5% 이상 되면은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저희가 제외를 해야 될 거는 이게 급등주 같은 종목, 급등주라던가 테마주, 많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신고가 돌파 종목이 나왔는데 이 신고가 돌파 나온 종목을 막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높이 떠 있는 종목들이라거나 테마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15% 정도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비중을 똑같이 해서 진입을 들어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시장이 이게 빠지면서 막 신고가 돌파 나오면서 급등 나온 종목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땐 80% 이상은 물타기 하면은 다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미리 바꿔놨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지만 이렇게 11,000포인트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11,000포인트 돌파하고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하면은 타점이 낮아지잖아요. 타점이 낮아지면 이런 구간 왔을 때 우리가 비중을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고 다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대응을 하고 더 올라가면은 다시 추가 매수하고 조정 왔을 때 다시 50%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막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면 굉장히 늦습니다. 굉장히 늦습니다. 타점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한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결과대로 갔을 시, 안 갔을 시에 대해서 대응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저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길게 찍지도 않았겠지만 이제 그 손실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걱정을 줄여드리고자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는 상승과 하락이 공존해온 곳이죠. 근데 이 하락장을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락장이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좀 익숙치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승만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거의 주식시장에는 70-80% 이상이 보합권 아니면 하락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관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비관론자보다는 낙관론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시장입니다. 너무 비관론 쪽으로 볼 필요 없고 대응만 잘해서 지금 어려운 구간을 잘 파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